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재테크 TV입니다. 오늘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 롤오버 변경의 불편한 진실이란 내용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원유 선물 ETF와 롤오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운용사가 4월 23일에 실시한 롤오버 임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핵심인 운용사가 롤오버를 이미 변경한 후에 펀드 가격과 이미 변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펀드 가격을 비교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TF에 대해서는 KRX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 및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이죠.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합니다. ETF는 매매 편의성과 분산 투자, 낮은 거래 비용, 투명성 등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원유 선물 ETF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WTI의 원유 선물 가격으로 산출되는 기초지수의 추종을 목표로 하는 ETF입니다. 롤오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코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WTI 원유 선물 ETF는 만기가 있는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기 때마다 근월물을 차월물로 바꿔주는 롤오버를 시행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롤오버 효과가 발생합니다. 롤오버 효과는 콘탱고 상황과 백워데이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콘탱고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콘탱고 상황에서는 선물의 월물 교체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흔히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죠. 백워데이션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거나 결제월이 멀수록 선물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백워데이션 상황에서는 선물의 월물 교체 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롤오버는 매월 5일째 영업일부터 9일째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코덱스 홈페이지 4월 1일자 공지사항에도 WTI 원유 선물 ETF의 롤오버 기간은 4월 7일부터 14일까지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롤오버 기간에도 불구하고 운용사가 4월 23일에 롤오버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덱스 홈페이지에 4월 23일자 공지사항에는 월물 분산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원유 선물의 가격이 마이너스로 진입할 경우 투자 원본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 방식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4월 20일에 WTI 가격이 마이너스 37.63달러를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 운용사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분산 투자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4월 27일자 공지사항을 보면 4월 23일 이전 자산 구성이 6월물 73%, 관련 ETF 22%를 6월부터 9월물 등으로 분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투자자들이 운용사의 항의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정리하여 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무렵에는 언론에서도 이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22일자 공지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사에서는 펀드 수익률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일부 언급되고 있어서 안내를 드린다며 수치와 계산치까지 제시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자 코덱스 홈페이지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운용사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유선물 6월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본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6월물을 6에서 9월물로 분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트 분산이 6월물의 폭등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고 원유선물보다 미진한 수익을 실현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착오라며 수치와 표를 제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항의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는데요. 6월물 가격이 4월 22일에 폭락한 다음에 다시 4월 23일에 폭등했는데 6월물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펀드 가격도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올랐을 텐데 운용사가 6월물을 분산하면서 펀드 가격이 못 올랐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로 운용사에서는 포트를 분산한 것이 오히려 변경 전보다 우월한 수익률을 발생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서 펀드 가격 제한폭이 없고 포트 분산을 하지 않았다면 가격이 4,110원이었을 것인데 실제 종가는 4,130원으로서 포트 분산으로 20원이 더 이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운용사 입장에 대해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운용사는 누적 수익률 계산 및 수익률 착시 현상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가격 제한폭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없고 포트를 분산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산한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격 제한폭이 있는 펀드를 놓고서 가격 제한폭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은 성립될 수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가정하에 계산된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와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사에서는 펀드의 가격 제한폭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고려하지 않고 원유선물 변동폭을 그대로 적용하여 펀드 가격을 계산하였습니다. 4월 22일자 원유선물 마이너스 48.6%, 23일자 원유선물 플러스 41.4%를 펀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면 4월 23일자 펀드 가격은 4,11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은 원유 선물은 가격 제한폭이 없지만 펀드 가격은 가격 제한폭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적용됨에 따라 원유 선물 변동폭을 펀드 가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펀드 가격 제한폭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적용하여 펀드 가격을 재계산해보면 23일자 펀드 가격은 5,140원으로서 실제 가격 4,130원보다 1,010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운용사가 6월물의 포트를 분산함에 따라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한 주당 1,01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운용사가 포트를 분산한 절차의 정당성 등은 이번 영상에서는 모두 논외로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운용사에서 5월 22일 공지사항에서 제시한 원유 선물의 변동 비율과 실제 펀드 가격 제한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를 체크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 롤오버 변경의 불편한 진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스마트한 소비와 재테크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라는 스마트 재테크 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